정말 어쨌든 주문이 나왔습니다. 주문 나왔어요? 주문 나왔다. 자, 조용. 아까 말한 어쩔 수 없이 발언은 허위 아니다 먼저 말했고 김문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 항소심 관련해서 속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법률위원장님이 나오시니까 이쪽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예요. 네. 예, 그거 잘 입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쟁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쟁점을 짧게 설명하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 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어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어차피 집행유예인데 왜 중요하냐?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항소심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 이토록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느냐 네. 못 나가느냐를 결정짓는 재판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도대체 혐의가 뭐냐? 이재명이 내란을 일으켰냐? 이재명이 외환 유치를 했느냐? 뇌물을 먹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야. 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대한민국 지지율이 가장 높은 야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가 결론나. 네. 이 자체가 일단 저는 사실 이 얘기만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름만 이재명을 빼고 우리가 다루자고. 그러면 이거 누구나가 다 그래. 말이 안 된다고 그거 얘기하는 맞는 거야. 얘기다. 이재명 지지자, 이재명 혐오자 다 상관없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됐지? 네. 자, 그러면 사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장동 관련한 발언 2개, 백현동 개발 관련한 발언 하나를 문제 삼는 네네. 거예요. 1심에서 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관련한 사안입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이었던 김문기를 몰랐다. 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던 겁니다. 네. SBS 인터뷰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그 장면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네,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 김문기를 몰랐다. 요게 이제 그 1심의 쟁점이었는데 1심에서는 우리가 근데 그때도 얘기 많이 했어. 네. 기억을 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그렇죠. 그래서 요 발언은 1심에서 무죄가 무죄. 나왔어요. 이건 무죄. 근데 이재명의 특징은 뭐냐면 혐의가 뭐 하나가 있잖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혐의가 파생돼요. 맞아. 자, 여기서 또 꼬꼬무 들어갑니다. 요건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박수영 의원이 이재명 너 뭐 김문기 몰랐다고 하면서 김문기를 너 알았잖아 라는 증거라고 SNS에 사진을 하나 올립니다. 사진을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4명이 저기 있죠, 사진에. 네. 저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김문기 처장이었는데 이재명, 야, 너 이렇게 4명이서 이렇게 만날 정도로 친했는데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이렇게 이제 올렸죠. 자, 그런데 이 사진의 원본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원본 사진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 명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었어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채널A에 나가서 한 발언이 또 거짓말이라고 요게 이제 또 쟁점이 된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당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뭐냐? 실제 전날은 골프 치지 않았다. 그리고 사진 촬영한 저 장소도 골프장도 아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4명과 찍은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거다. 요런 거예요. 그런데 1심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일반 유권자들은 이재명 너가 김문기와 단 한 번도 골프를 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재명 너는 거짓말을 한 거야 라고 해서 이 발언은 허위다 해서 유죄를 때렸어. 아 이거 유죄 요거. 1심에서. 네, 1심에서 2심은 이따 자세히 정리 좀 해주시고. 네, 네. 이거 됐죠? 네네네.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2심이 나오는 내용 정리해 주시죠. 백현동은 이따가 다시 또 1심 정리하겠습니다. 요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일단 소위 이제 본격적인 본안 판단에 앞서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소송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공소권 남용 부분하고 증감법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건 백현동 할 때 할게요. 아 그럴까요? 예, 예. 그 지금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쪼갰습니다. 발언은 총 4개의 방송에 출연해서 4번 발언을 했는데 네. 이 4번 발언했던 것들이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교통정리해 보니 3개의 발언 정도로 허위 사실이 확인되더라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공소 사실이었고요. 네. 그 3개의 발언 중에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김문기 씨 몰랐다. 그러나 도지사 하면서 대장동 재판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통하면서 알게 됐다. 네. 요 2개는 무죄가 나왔고 네. 앞에 골프를 쳤냐 안 쳤냐와 관련된 발언으로 몰아가서 아. 1심은 그거를 유죄로 받아서 유죄로 유죄를 했죠. 지금은 뭐라고 나오고 있어 속보? 지금 일단 거짓말로 해석 안 된다. 아.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이재명의 발언은 거짓말로 해석되지 않는다. 네. 어. 그래서 처벌이 불가하다. 네, 이렇게 그리고 나와요. 1심의 네. 공소장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따지는 게 그게 우스꽝스럽긴 해. 진짜 발 같지 않은 소리를. 그러니까 우스꽝스럽긴 한데, 근데 2심이 이거는 정확하게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 채널A 발언 들려줬잖아. 그렇죠. 굳이 왜 들려줬냐? 저 때 실제로 골프 안 쳤고 네. 골프장이 아니야. 음. 그리고 여러 명이 있는 걸 4명이서 친 것처럼 조작했다. 이 발언이 이게 다거든. 근데 1심에서는 이거를 야, 너 김문기랑 한 번도 골프 안 쳤다고? 거짓말 하지 마. 너 허위 사실이야. 유죄 이렇게 한 거야. 아. 그거 너무 과잉 해석이죠. 1심이. 그렇죠. 그걸 이제 바로잡은 거로 보이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아니 그냥 저 문장 구조만 봐더라도 이 조작이죠 한 거는 저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4명만 잘라내 가지고 한 게 저게 조작이죠. 이 말로 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지. 예. 우리가 저걸 보통 어떻게 변조죄랑 위조죄 같은 거 문서 위조죄나 변조죄 말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하게 되면 변조나 위조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제 본질은 해치지 않으면서 뭔가 좀 변경을 가한 걸 변조라 그러고요. 네. 본질을 해치는 방식으로 변경을 가한 걸 위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그 사진을 그렇게 본질을 해치는 방향으로 사진을 잘라가지고 마치 여기가 골프장에서 김문기랑 4명이 친 것처럼 만들어서 보인 것은 네. 그거는 완벽하게 조작 아니냐 위조 아니냐 사실 그런 취지를 말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진과 관련된. 네. 근데 그걸 가지고서 검찰에서는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으로 둔갑시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2심에서는 아니다. 바로잡혔지. 지금 이렇게 바로잡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이게 어려운 일이냐고. 같은 놈들 진짜. 정말. 저는 진짜 이재명 아, 관련한 네. 건 다루잖아요. 네. 순간순간 막 현타가 와요. 맞아요. 아 진짜.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그래. 말장난을 넘어서는 세상에 너무 이- 지나쳐. 예. 아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 돼버렸어. 어쩔 수 없어요. 다릅니다. 관련해서 2심 판결의 좀 특징을 보면요.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22일 SBS, 24일 CBS, 27일 KBS, 29일 채널A 요 각 방송에서의 발언 내용을 하나씩 다 뜯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 더라이브일 겁니다. 예. 네. KBS 드라이브. 네, 저예요. 네. 진행자 저예요. 네. 잘못에 일조하신 거 아니에요? 네. 아, 저예요. 그거. 네. 아무튼 이 4개의 방송에서 했던 발언들을 하나씩 다 이게 조각조각 내 가지고 지금 재판부가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이 발언은 아니다. 네. 그리고 어떤 발언에 대해서는요. 이건 독자적인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하고요. 그냥 그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 몰랐다라는 발언이 있었고 네. 공소사실 중에 도지사 때 비로소 알았다라는 발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후자의 발언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 몰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조적 발언일 뿐이지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발언이 아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거는 취급을 안 하겠다는 거야. 아예. 허위사실 여부 따지지도 않겠다. 근데 따지지도 않겠다. 설령 그거를 허위사실이라는 독자적인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위사실 공표죄 이번에 문제된 게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인식의 기억 문제다. 알았다 몰라. 기억 인식의 문제다.
이거를 그렇지. 반복적으로 지금 판시하고 아니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 그 교유행위라는 부분이에요. 교유행. 예, 검찰이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허위 사실이 된다고 법문에 쓰여져 있는데 네. 여기에 몰랐다가 어떻게 행위가 되느냐 이제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네. 그랬더니 공소장을 바꿔요. 이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하고 교유 행위를 한 것인데 그거 자체를 부인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장난을 그러니까 좀 이제 했어요. 검찰은 기억을 처벌 못하니까 네. 자기들도 아니까 행위. 기억을 행위로 바꿔버린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교유행위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단어를 쓴 그러니까 거죠. 원래 교유행위라는 건 있지도 않는데 네. 교유행위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은 교유행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교유행위 부인이 아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2심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제 네, 바로 잡고 이심에서. 있는 그러니까 거죠. 조금만 보충하자면 네네. 그렇게 물었어. 2심 재판부가 도대체 허위 사실이 뭐냐 여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이 전제가 돼야지 허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데 오케이, 오케이. 니네가 지금 지적한 건 사실이 아니잖아. 오케이. 그게 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 이걸 우리 일상의 언어로 거짓된 행위가 뭐냐? 그렇지, 그렇지. 이재명이 거짓된 행위를 뭘 했냐라고 이제 계속 네, 물어보는 무슨 거구나. 행위를 지금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허위라고 행위에 했길래. 대해서 거짓말했냐? 어떤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했냐? 오케이. 그 거짓된 지금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들을 보니까 항소심에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을 계속 타박을 했고 그렇죠. 말하자면. 여러 번 했죠. 근데 그게 이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발언은 독자적인 허위 사실로서의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재판부가 보기에는 공소 사실이 뭐가 도대체 허위 사실이라는 거지를 계속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는 거고.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판단의 내용을 보면 변호인의 주장을 거의 100% 수용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알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확립된 판례잖아. 아니 심지어 고영주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그게 그냥 인식이고 판단일 뿐이지 사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무죄다라고 한 게 대법원이에요. 우리나라 법원이. 오케이. 그런 극단적인 말에 네.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순간순간 현타 옵니다. 네,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이런 거는 다뤄볼 만하지. 그렇잖아. 근데 그렇지. 무슨 이재명이 뭐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자 다음은 백현동 개발과 관련된 발언입니다. 2021년 당시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시에 부동산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주었다고 의심을 막 하고 있었을 때 자, 그런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국감장에 나옵니다. 근데 다 그것만 물어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겠죠. 그 해명한 게 또 거짓말이라고 해서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또 다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거 사셔도 건축 허가 안 해줍니다. 요만큼만 해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5곳이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자, 이거 뭐 말이 좀 긴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한 거였다. 그리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지만 용도 변경을 거의 해주지 않았다. 요게 이제 핵심 발언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너 스스로 검토해서 한 거잖아. 어디서 거짓말하고 있어. 유죄 이렇게 판결 내린 겁니다. 1심에서는 이렇게 판결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공소 기각을 이재명 측에서 주장을 했어요.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그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네. 자, 이 법은 뭐냐면요. 띄워주세요, 계속. 예. 이 법은 뭐냐면, 자, 우리는 이재명에 한해서 얘기할게요. 네. 이재명이 이제 국감장에 나와서 한 발언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그 법에 따른 처벌 외에 그냥 이 진술로 인한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국감에 나와서 예. 위증을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는 불출석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국회를 모독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것들은 어떻게 처벌을 하겠어? 그런 건 어떻게 처벌을 하냐면 그 처벌은 어떻게 하냐? 예. 15조 3항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 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 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그러니까 위증 같은 걸로 처벌을 하려면 상임위원장의 명의로만 고발할 수 있어.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처벌받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의 이 발언은 당시 상임위원장이 고발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고발한 게 아니야. 이거 누가 고발했냐? 네. 국민의힘이 그냥 고발한 거야. 그럼 이 법에 따르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지금 재판받고 이 불이익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공소 기각 아니냐라는 것을 주장을 한 거예요. 법에 있잖아 이게. 예, 법에 딱 나오잖아. 맞죠? 예. 예, 법률위원장님. 예.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제 아쉽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 주장을 좀 수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 이거 근데 딱 떨어지는 법인데?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처분이라는 내용에 형사처벌까지를 포함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 변호인들이 이거 이상한데? 이 처분의 의미에 당연히 어떠한 유의 형사처벌까지를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법률을 거의 다 뜯어봤습니다. 그 처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들. 네네. 처분 또는 형사처분 용어들을 그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면 이제 검색하면 쭉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쭉 봤을 때 실제로 다 뭐 형사소송법에도 그 처분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형사처분이라는 용어가 다 나오거든요. 그건 당연히 그러면 그 처분이라는 의미는 형사처벌까지를 포함하는 거다. 다르게 얘기하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를 해놓은 건데 네. 그 내용에는 형사처벌도 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당연하지 뭘 길게 설명해요. 근데 지금 재판부는 거기에 형사처벌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 처벌을 뺀다. 이거는 그래서 좀 형사처벌은 이상하다. 가능하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에이, 그 말이 안 되지. 자, 아니 다시.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네. 15조 3항 다시 띄워주세요. 15조 3항. 자, 봐봐. 요 고발을 하는 요건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네. 다른 건 할 수가 없다니까. 아니 핵심은 저 앞에 있어요. 앞에 한번 다시 사망입니다, 띄워보세요. 사망. 그죠? 자, 다시 앞에 예. 거. 보세요. 구조 사망. 앞에 저 맨 밑에 줄. 6조 3 구조 3. 아니 구조 3항 저기 보세요. 이거 네. 있잖아. 구조. 불이익한 처벌.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밑 뒤에는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지금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거는 법의 처벌이에요. 처벌. 형사 조치를 하는 거는 음. 그죠?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하려면 이 법에서 정한 대로 해라. 그게 아까 15조 3항에서 네. 보여주신 맞습니다. 위원장이나 의장의 고발로만 맞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건 형사 처벌은 저 절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기타의 행정 처분이나 여타의 조치도 그렇지. 받지 않는다라고 아니 저 문헌 자체로 명백해 저거는 처벌하고 처분을 왜 구분하겠어 맞지? 저거를. 그래. 하는 이게 말이지. 위증죄로 위증을 했을 경우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이 법에 따라서 위원장이 고발을 해야지만 해야만 위증죄를 한다.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런 너무 쉽잖아. 근데 지금 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래서 대법원에 가봐야 돼요. 이건 대법원에서 깨질 대법원에 일이에요. 가봐야 말이 돼요. 안 그거는 되는. 지금 에이, 이거 현재로서. 너무 아니 솔직히 이게 어렵냐? 너무 쉽잖아. 이거는 나도 이해해. 나도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 조항의 취지가요. 와.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저 내용에
따라서만 그러니까 증감법에 따라서만 처벌을 받고 나머지 불이익은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와라 증인으로 나와라. 나와서 자유롭게 발언해서 국회의 기능에 좀 같이 도와줘라. 그 기여를 해라. 그렇지. 이런 취지로 해놓은 조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하자면 증감법 이외에 어떤 법률에 대한 형사처벌이든 징계든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문헌상.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르게 판단을 한 근데 거에 2심에서는 대해서는 받아주지 않았네요. 상고심에서 아, 바로 오케이. 그건 잡혀야 알겠고요. 된다고 그러면은 예. 국감장에서 나와서 한 발언 1심에서는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속보가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그건 주관적 느낌이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지금 그 협박은 뒷부분에 느낌이니까 대해서는, 예, 행위가 아니니까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근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네. 있고 아, 그래요?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 아니고 아까 그 사진 있잖아요. 골프 네. 사진 쳤던 네네. 그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 여기까지는 판단을 해줬어요. 아, 거기까지 나왔는데 그 뒷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시기예요. 국토부의 협박 관련한 발언에 네, 대해서는 아직까지 네. 지금 나온 게 없군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여기 안 나오고 있네. 네, 요게 좀 요게 이제 아직은 좀 나오지 않고 최대 있어서. 쟁점이겠네요. 네, 이게 좀 네, 중요하죠. 최대 쟁점. 근데 아마 주관적 느낌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있잖아요, 이 의원님. 그 공문 가지고 네. 1심에서 왜 빼버리고 그 다른 표지가리. 공문 가지고 얘기한 네, 게 있었잖아요. 공문 표지가 표지가- 설명해 표지가리가 주시면 있어요, 될 것 표지가. 같은데. 그러니까 그건 사실 이제 김문기 관련 사안인데, 예, 예. 그러니까 김문기 씨와의 관계 인식을 그 검찰이 이제 몰아가기 위해서 김문기가 출장자 명단에 포함된 그런 문서와 거기에다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당시 사인 시장 결제한 거? 결제를 안 했어요. 네. 김문기 씨가 들어간 그 문서에는 안 했는데 김문기 씨가 이제 안 들어간 그 문서에는 그 서명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서명한 그 표지와 그거를 두 개를 이제 짜깁게 해가지고 그것까지 마치 조작한 거고. 마치 이제 김문기 씨가 들어간 문서에 출장 문서에 서명까지 해놓고 다 알았던 거 아니냐. 아니, 제 말씀은 이 백현동 관련해서도 네. 국토부가 저 법에 의해서 이거를 하라라고 지시를 하니까 성남시에서 또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의무 사항이냐? 네. 이건 지자체가 재량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공문을 내리잖아요. 네. 이게 지네가 하라고 했던 게 찜찜하니까 네. 그거는 그대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의무사항은 그런 아니다. 식으로 의무사항은 얘기 내렸잖아요. 아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 국토부가 압박한 적 없다, 재량행위라고 했다라고 네. 검찰이 주장을 했잖아요. 맞아. 그 1심이 그걸 받아줬어요. 기억나네. 근데 그 뒤에 예. 또 성남시 국장들 불러가지고 네. 안 할 거냐 네. 이렇게 했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말 1심이 좀 수긍하기 어려운 게 1심 판단에서는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판단인 게 1년의 과정이 정말 아주 오랜 기간 예. 공문본에 전화에 그렇죠, 찾아와 계속. 중앙부처에서요.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서 이렇게 하면은 그 장기간 이렇게 하면 그 압박 이거 협박입니다. 협박 사실. 그럼요. 그러니까 협박 정도로 느낄 정도의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죠. 중앙부처가 그러네. 저 말단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한테. 네. 근데 근데 어쨌든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성남시장의 어떤 그런 사인에 의해서 이제 처리를 했겠죠, 업무는.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 형식적인 부분 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하지 않았냐, 잘 판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그건 건 이재명이 배짱이 좋게 자기 소신대로 했다는 거지. 아니, 그 근데 협박이 없어지는 건 이 아니죠. 와중에 아주 너무 좀 웃기는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왜요? 안철수 이재명 유죄든 무죄든 대선 출마 포기해야. 정말 야 이건 웃음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멋지다, 안철수. 흐름께서 죄송한데 이거는 안 웃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또 네. 그와 대응되는 또 속보를 냈어요. 이재명 뭐 유죄든 무죄든 무조건 나간다. 대응할 필요도 없는 것 네, 아까 나왔어요. 안철수 웃긴데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는. 안철수 사람이든 아니든 무조건 출마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뭘 거기를. 지금 현재 항소심은 그 방금 얘기한 이 국감장 관련한 이야기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습니다. 네,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아직까지 못 간 것 같고 아직도 그 골프 그 SNS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 것 그 같습니다. 얘기를 지금 또 현재는 모양인데. 박수영 의원의 그 SNS 그 얘기가 나오고 아니, 있고 지금 그 저기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재판부가 하고 설명을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고 있어요. 있는데 하고 있어요? 아직 정리가 안 알 돼. 수가 없는 단계. 왜 이렇게 곧 나오겠네요. 정보가 빨라요? 귀에 좀 뭐
아니, 없습니다. 저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있는 빠르시네. 분들이 뭘 보내주셔야지. 어. 법률위원장님한테. 아니, 그러면 이제 쟁점은 진짜 요거 딱 하나 남은 것 같네. 네. 아, 쟁점은 그렇죠. 근데 이 협박이라고 국감장- 하는 건 느낌이라서 음.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나온 속보를 조금만 정리하면 이제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발언은 이제 처벌 불가하다. 아, 그거는 이제 요거는 명백히 나왔어. 원심 판결을 좀 뒤집은 것 같고. 예, 완전 뒤집었고. 김문기 몰랐다는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거는 이제 원심 판결을 유지한 아, 그건 거 똑같고 같아요. 어차피 예. 그건 뭐 무죄고. 예, 그렇게까지 지금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백현동 관련한 발언을 항소심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예. 결과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저게 나는 협박으로 느꼈다. 국토부가 계속 저렇게 압박을 해왔다. 네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핵심은 내가 시장으로서 굉장한 압박감을 받았다. 협박으로 느꼈다. 이게 내 인식의 부분이잖아. 예.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거든 지금. 그 협박 안 했다라는 거거든. 네. 협박 행위 자체가 없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이제 이재명이 거짓말을 한 거로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이걸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성남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협박받았다라고 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네. 그러면 그거에 관한 이제 이 인식이라는 걸 전제하고 그 인식과 연결되는 사실관계가 좀이라도 있다고 치자. 네. 그러면 그 사실이 국토부 공무원이 공문 보낸 거, 전화한 거, 찾아온 거, 불러들인 거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따져가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결국은 그거를 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연히 압박 내지는 협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의 일환인 것이지 그걸로 봤을 때 이거는 협박을 안 했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성남시 공무원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맛있는 거 드리려고 한 거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설명을. 실제로 공문에는요 그 직무유기 이런 부분들이 다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언급을 해놨죠. 네.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재판부의 지금까지 김문기 관련된 내용 그 판결의 흐름을 보시고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논리를. 네. 여기서 논리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으로 뭔가를 얘기하거나 느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죄를 때릴 수 없다는 게 지금 이 재판부의 태도거든요. 네, 2심의 태도죠. 네, 그러면 협박으로 느꼈다는 똑같은 거는 거야. 본인의 아, 주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의 기조를 보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느냐. 네. 조심스럽게. 네. 조심스럽게. 세상에 윤석열이가 그 거짓말한 거에 비하면 이거를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걸 대선 이 나가냐 국력 낭비가 세상에 대선 아니 이거 나는 근데 나쁜 내가 놈. 이런 얘기 하면은 뭐 마치 이재명의 뭐 줄 선 것처럼 이재명 지지한 것처럼 난 이런 게 너무 싫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근데 달리 이거로 그러니까 이재명 이름만 가리면 달리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 저는 재판 이 사안을 가지고 재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완전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헌재가 지금 파면 선고를 안 하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악질적인 시나리오가 이게 현실로 들어맞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각자 뭐 따로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해갖고 이재명 날리고 윤석열 날리고 그러지는 않더라도 그렇죠. 내심의 의사로 그냥 나는 정말 이재명은 대통령 되기 싫어 하는 생각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이야 또 그런 움직임이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오늘 모 방송사에서 바로 또 이재명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바로 뭐라고 이재명 뭐 플랜 B가 누구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더라고. 오늘 바로 오늘 네. 그러니까 의심이 계속 확신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서 일단 CBS라고 지금 얘기를 못 합니까?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요. 예, 백현동. 뭐 의견 표명에 해당함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워딩이 나오긴 나왔나 봐요. 네. 법정에서 자, 네, 법정에서. 되게 중요한 예, 예. 부분이에요. 그래요? 그게 중요한 아까 부분. 우리가 주장한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무죄지 상식적으로. 네, 무죄로 네. 나오는 거예요.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랑 결론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만요. 아니, 재판부의 지금 설명이 롤러코스터를 탈 아니 수 지금 있기 때문에 고급 정보가 지금 들어와갖고 얘기하는데 옆에서 아유 당연히 무죄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 태도 좀 조심해 주세요. 아니, 고급 정보 가장 재빠르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사실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발발발 떠는 것도 좀 한편으로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말이 돼? 아 여기 나왔네요. 백현동 공소 대상 혁신도시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해줬다는 발언, 허위 사실
아님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허위 사실 아님. 그러니까 백현동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 해줬다. 이 발언은 허위 사실 아니고 국토부 요구에 따라 변경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아니, 근데 이 표현은 아니 근데 우리 저 어머니가 읽는 거는 뭐 찌라시예요? 아니 뭘 읽는 거예요? 이거 안 나왔는데. 중요한 내부 정보예요. 아, 네. 아니 속보보다 먼저 또? 당연히 속보보다 먼저 잘못 뜨지. 쳤네, 오늘. 그게 진짜 신뢰도가 높은 거라면 매우 다시 한번 높아요. 읽어주세요. 매우 높아요. 신뢰도가 높은 거라면 다시 아니, 한번 맞는 읽어주세요. 말이잖아. 맞아요. 백현동 공소대상 혁신도시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해줬다는 발언 허위 사실이 아니다. 고법에서 이 백현동 발언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변경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재명 백현동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그럼 오히려 이거는 엄청나게 전향적으로 바로잡아서 완벽하게 무죄를 그러니까 뭐 지금 해주는 느낌이라서 거죠.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얘기잖아요. 아, 지금 속보가 뜬 것 같습니다. 떴어요? 네.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아까 내가 말한 거잖아. 네, 그러네. 속보가 야, 빠르네. 당연히. 어.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무죄. 뭘 설명을 해 이거를. 일단은 상당 부분 왔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니, 이게 주문을 선고 안 했다는 건데 지금. 아니, 신중하게 계속 갑니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은 엄청 길게 말하고 아니 있어요. 아니 신중하게 갑니다. 백현동 발언 해석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백현동 발언의 의미는 국토부 법률에 따른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지 이를 지금 검찰이 공소시기한 내용처럼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국정감사 열린 2021년도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은 백현동 용도 변경 사적 이익 추구 것이냐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용도 지역 상황이 특혜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냐는 취지로 질문했고 용도 지역 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한 것이고 성남시는 응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는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재명의 발언은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야 이거는 그 가만히 좀 계세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처벌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의 발언이 사실에 사실이다. 부합한다라는 것을 그렇죠. 사법부가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그러네요, 판결입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짚고 이게 있고요. 너무 네. 이런 그래서 얘기했네요. 위 네. 표현은 문헌 자체로 보더라도 특정되지 않는 주관적 의견이다 이런 표현도 했고 검사 공소사실 국토부의 법률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판단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종합하면 피고인은 법률상 근거 즉 백현동 발언 중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부분들을 계속 쪼개서 다 이제 쳐내고 있어요. 게다가 국토부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티다가 변경했다고 언급하면서 공문을 새로운 보조 자료로 제시한 이상 그 공문 공문 공문을 아까 새로운 보조 자료로 제시한 이상 이런 것은 입장 표명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이고 여태 얘기했잖아.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실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협박을 받았다고 전부 하는 무죄라고. 거냐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전부 무죄라고 보는 거죠. 3전 3승인 것 같습니다. 네, 전부 무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1심에서 쟁점이 됐던 것들에 대해서 1심 쟁점을 다 살펴봤었고 네. 그 쟁점과 관련된 지금 나오는 입장들 항소심의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로만 봤을 때는 지금 무죄로 이제 가까워지고 아니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얘기했는데 무죄로 유죄라고 하려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재명이 싫으니까 무조건 유죄다 이렇게 써야 돼 이제. 논리가 없어. 다 허위 사실이 무죄인 것 같아요. 지금은요 허위 사실 이제 아니에요. 잠깐만.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는 발언이 있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네. 우리가 자의적으로 네.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한 지금 판단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심에서 그 지점이 사실은 문제가 됐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 네. 그 판단들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렇게 판단이 아직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나왔어요. 종합하면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네. 백현동 발언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 사실 공표죄를 처벌할 수 없다. 검사가 제기한 공소 사실을 두 가지로 나눠보겠다. 우선 하나는 국토부의 법률 요구에 따라 했다라는 그 부분하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내가 해줬다 그 부분은 각각 판단한다. 그게 중요하네. 아까 말씀드린 거고 어쩔 수 없이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왔네요. 어쩔 수 없이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네. 입장 표명으로 본 건가? 그러니까 1심에서 했던 그 유죄 근거가 됐던 핵심 논거가 지금 뒤집혔어요. 어쩔 수 없이라는 그 부분이었는데
예. 아, 이제 네. 와, 몇 이제 자네요, 9분 다 응선 전부 다. 넘었습니다. 부분응선 넘었고 예. 그 왜 이렇게 울라고 해요 우리? 아니 지금 우리 울라고 너무 떨려가지고 아, 너무 떨려가지고 네. 지금. 근데 이제 끝까지 좀 침착하게. 네, 가야죠. 그럼. 네. 아이고 정말. 자, 이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 가지고 이걸 지금 이게 거의 법률가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어 근데. 정말 야,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악의적 시나리오 이거 다 날라가네. 한 방에 정리되네요. 그러네. 이 악의적 시나리오가 이제 힘을 많이 잃게 되는 그런 다행이죠, 상황인데. 다행이죠. 야, 이거는, 그러면 오늘 CBS 방송 이거 준비했는데 안 해도 되겠네. 안 해도 되겠어. 이거 더 읽어드릴까요? 뭐 더 있어요? 네. 네. 백현동 발언의 성격을 살펴보겠다. 일단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할 수는 없는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용도 변경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더라. 이재명의 발언은. 그러니까 민간업자에게 특혜 주기 위해서 용도 맞아요. 변경한 거 아니냐를 질문하니까 어. 거기에 대한 해명으로 이 발언을 한 것인데 네.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고 용도 지역 변경이 피고인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므로 타의에 해당하는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라는 것을 근거로 용도 변경에 대해서 당시 입장을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압축한 것일 뿐이다. 핵심은 위 표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표현은 상대적 주관적 발언이다. 다만 검사는 이 발언이 사실 적시임을 전제로 허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 발언은 구조에 따라 두 개로 나뉘어진다. 첫째, 법정 오셨어요, 법정. 첫째, 이거 내가 읽어주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라는 부분하고 어쩔 수 없이 부분 두 가지 나눠서 또 하겠다.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그 부분은 허위라고 할 수 없다. 1월 20일 날 성남시장 포함 자치단체장에게 그런 공문을 보낸 것이 맞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질 무렵에 전체가 아닌 성남 시민을 특정해서 세 차례 용도 변경 요청을 보냈고 거기는 모두 법률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한 것이다라고 한 그 말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여기까지이고요. 뒤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부분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로만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이 무죄야. 그렇죠.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검찰에 대해서도 혼문을 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그렇죠. 딴소리를 싹을 잘라버리고 있는 네, 거예요. 검찰을 지금. 내가 혼내네. 다 나눠서 다 진짜 볼게. 그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어쩔 수 없이 남았잖아. 그걸로 유죄를 하려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이거 다 허위 사실이 어쩔 수 없이 아닌데. 아까 그 결론 나왔죠. 결론 나왔어. 어쩔 수 없이 나왔어. 어쩔 수 없이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러면서 지금 막 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나왔어. 야 그러면 이 여기, 재판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읽어볼까요? 내용을 보니까 그 변호인들이 제출한 의견서들이나 뭐 PPT 있을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했던 꼼꼼히 봤다는 거지. 거의 그 내용 따라가고 있어요. 여기 그냥 이 내용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해명을 구하는 취지에서 누가 성남시 용도 변경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의를 했는데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이 질의 답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타의에 해당하는 법률상 요구에 비춰 용도제 변경에 대한 당시 입장을 어쩔 수 없이 또는 불가피하게라고 압축한 것뿐이다. 그럼 핵심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 부분이라는 것인데 사실이 측정되지 않은 주관적 표현. 주관적 표현.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걸 근거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틀리다. 검찰이 틀렸다. 고법 합리적 해석 여지를 배제한 채 공소 사실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검찰은 완전히 망가졌네요. 검찰을 완전 박살을 검찰 내네. 완전히 뭉개졌네. 아니 그 이재명만 무죄 주지 뭘 검사를 그렇게 아니 박살내? 재판 과정 내내 검찰 박살내더니 검찰- 마지막 검찰은- 선고하면서 예.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박살을 이렇게 내. 말 같지 않은 걸 가지고 더 이상 하면 안 니네가 된다. 기소해가지고 우리한테 이거를 지금 일일이 이렇게 쪼개서 설명하게 할 일이냐. 그렇죠. 그거를 지금 저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 맞아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실은 속으로는 좀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랬나요? 예. 왜냐하면은 이 형사 재판의 출발은 공소장의 공소 사실이잖아요. 네. 그 항소심 막바지에 와서까지도 아직 내가 공소 사실이 뭔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검찰은 끝끝내 공소장 변경 안 하다가 계속 얘기하니까 막판에 한 거거든요. 공소장 변경해놓고도 그거 그래도 모르겠다고 지적을 한 것은 정말 어쨌든 주문이 나왔습니다. 주문 나왔어요? 주문 나왔다. 자, 조용. 아까 말한 어쩔 수 없이 발언은 허위 아니다 먼저 말했고 김문기 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이재명
이재명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이렇게 나왔네요. 확정 무죄 확정. 2심 선고했다. 예, 예. 무죄 선고했다. 김문기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무죄라고. 선고했다. 무죄로. 확정이에요? 예, 확정이라고 아니.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아니, 아니, 고법 항소심. 항소심에서는 확실했다. 무죄라고 얘기해요. 무죄라고 확실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 폐기하시죠. 예. 얘기하고 뒤에 준비해온 게 많은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최욱의 이름을 치읍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무죄 이런 확정. 걸 지금 무죄 확정인 거죠. 무죄 네. 확정. 네. 무죄 2심 확정. 무죄입니다. 2심 무죄 확정. 근데 솔직히 이걸로 뭐 이재명 대표가 기뻐할 일이 아니야. 억울할 일이지. 사실은. 너무 열받고 이거는 억울한 사실 일이지, 이거는. 너무 고생, 근데 아유. 너무 고생했어요. 우리. 아니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아 이재명 이름 바꿔놓고 윤석열이라도 난 똑같은 얘기 할 것 그래. 같아. 이거는 그래. 진짜로. 근데 이제 이게 결과 나왔으니까 그냥 농담 한마디 농담 하면요. 한마디 다 가능합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대표 만났잖아요. 삼성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네. 있대. 그때 돌았던 얘기가 있거든요. 어. 삼성이 법조라든가 이런 쪽 정보는 아. 대한민국에서 제일 빠르다. 제일 빠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이미 무죄를 확신하고 만난 것이다. 아. 라는 얘기가 확 돌았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돌았죠. 이 대목에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법비들이 만든 그물은 굉장히 촘촘한데 예. 큰 고기들은 빠져나가는 그물이다. 이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촘촘한 그물이라고 하는 게 이 글자 하나하나 어구 하나하나 가지고 시비를 붙어 가지고 그렇지 맞아. 기소해 놓은 거 보십시오. 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아유. 또 오거지를 쓸 거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단어 하나, 문맥 하나, 문장 하나를 다 지금 그러니까. 설명을 하잖아요. 네. 어디 가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 같지 않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저 나쁜 놈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를 할 때, 윤석열이를 상대로 할 때, 김건희를 상대로 할 때, 지금 내란죄를 일으키고 나서 헌법재판소 가 있는 이것들을 상대로 할 때는 얼마나 러프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시라고. 아니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맞아. 네. 진짜 그래. 이따위 얘기를 하고 맞아. 있어요 지금. 어. 아 이거 대통령이 계엄도 못해? 뭐 이런 소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맞다. 진짜 여러분 진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장난은. 맞아. 어쨌든 네, 고생하셨어요. 정말. 결국은 아. 하필 규정이고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승리가 아니라 이거는 이 검찰 진짜 이거 혼나야 됩니다. 정말. 박수영이 정말 나쁜 놈이고. 박수영이가 박수영이 사실 모든 사건의 원인이에요. 네, 이게 뭐 박수영이가 다 전부 다 그쪽에서 만든 거라. 정말 나쁜 놈이야. 서울법대 왜 내란과. 웃어? 왜 아니 웃어? 그 나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거든. 이 대한민국의 이 검찰 이 조직. 아니 그러니까 박수영이 정말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 내심의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의견에 해당하고 박수영이 왜 나쁜 놈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봅시다. 사진을 조작하고 저는 옆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웃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네. 나는 자발적으로 웃었어. 알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했네요. 참 이게 근데 쉽지가 않다 매번. 그래도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 어제 다국이야. 제가 이제 유명한 정치인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유명한 운동권 출신 한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충고를 하시더라고. 어디 방송 나가면 그러니까 저 시민들한테 의지를 다지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라는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는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법리적인 근거로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정치적 상상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무슨 말이지?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얘들이 지금 어떤 애들인데 그 모여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유죄가 될 것이고 이 유죄가 되는 걸 전제로 모든 걸 생각을 해야지 여기까지 왔으면 내가 그날도 그랬거든. 저 무조건 무죄다 저거는. 그러니까 다른 시나리오 생각할 거 없이 이제 대선은 그냥 쭉 가는 거다라고 했는데 헌재가 너무나 이 위상이나 권위가 지금 완전히 다 망가져버렸기 그건 맞죠. 때문에 네. 국가적으로 그건 맞죠. 이러고 나서 이제 이러고 나서 오늘 저녁이든 내일이든 날짜 정하면 그렇죠. 헌재 그래 해봐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제. 맞아요. 뭔 짓이냐고 이게. 이제 혓바닥. 이제 우리 보고 못 맞춘다고 말했던 사람들 미안하다고 사과해 주세요 빨리.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구속 취소 마친 사람이 잘못된 거라니까. 그렇죠. 아 그걸 어떻게 맞춰? 아, 그게 잘못된 그거 맞춘 내가 사람이 계속 이상한 거지. 얘기해도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네. 그거를. 상식이 아닌 건데 그게. 예. 그 마친 게 틀린 거야. 당연하지 그거는. 아휴, 어쨌든 우리는 이제 다행이다. 근데 그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다 이 유죄를 근거로 했던 거라서요.
여기서 파생된 거였죠. 그렇죠. 다 맞아요. 이걸 근거로 한 네, 거고. 여기서 다 근데 파생된 정치인 거야. 두 분은 솔직히 그런 정치적 상상력을 얘기하는 이 상황 자체가 좀 부끄럽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정치 상상력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 어제? 한덕수가 이거를 끝까지 공고를 안 하고 맞아. 그 근데 맞아요. 얘기했어요. 헌법에는 60일 안에는 무조건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아, 조기 대선. 네, 그러니까 공고를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 조기 대선. 선거에 임하는 기간만 줄어들 뿐이지 60일을 넘어갈 버릴 수는 없거든. 그렇죠. 네. 그런 건데 그거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 말은 살짝 안 맞지. 지켜도 된다는 건데 뭔 소용이야. 내려도 그러면서 그랬어요, 최상목 때문에. 아예 안 해버리고 대법원은 얼른 재판해가지고 이재명 날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헌하자고 헌덕수가 나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게 정치적 상상력의 범위래. 그래서 그거는 정치적 망상력, 상상력은 아니다. 그랬는데 근데 뭐 저는 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분 발언이 아주 뭐 문제가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아, 그러니까 어제까지 네. 다들 이걸 유죄로 다 근거를 했을 때만 그러니까 네, 여기서 걱정이 파생되는 유효한 거니까 시나리오인데 걱정하지 일단 마시라고 요약을 말씀드리는 해드릴게요. 거예요. 오늘 선고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는 무죄인데 일단 피고가 주장했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난 그거 좀 아쉬워. 그게 이제 그것도 기각이고 그다음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서 국감 발언으로 기소 불가능하다는 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거 아쉬워. 네, 그 두 그거는 가지는 좀- 이제 기각이지만 김문기 관련 발언은 무죄,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도 무죄, 결국은 다 2심 무죄 확정이다. 네, 다 잘 됐습니다. 네. 뭐 엄마처럼 뭐 엄마처럼 그래. 나만 보면 엄마 얘기를 해. 아, 그리고 오늘 속보 전하려고 옆에 앉아 있는데 네. 나보다 더 빠른 분이 그러니까 너는 네이버로 보지 마. 저분 네이버로 불러도 안 나오는데 나 여기 왜 있어? 이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분들 계시겠네. 심우정이가 캐비넷을 열어서 대법관들을 협박하기 시작해가지고 대법원장이 검사한테 빨리 1초 안에 상고하라고 해서 네? 하루 안에 기록을 다 접수받은 다음에 이제 뭐. 헌재 선고만 남았는데요. 네. 헌재 선고 언제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 이제는 뭐 정신 네, 차려야지. 오늘이나 아마 내일이나 해야 되겠죠. 내일 해야 돼요 진짜. 네,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네. 이게 굉장히 쉽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심플하죠. 진짜 바보 아닌 이상은 이건 무조건 공소 기각에 꺼내 그러니까 들어가는 일단 것 우리는 같은데. 굳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자면 공소 기각을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공소장이 개판이다 해서 공소 기각을 시켜버리거나 그거보다 증감법 위반이니까 볼 것도 없다라고 해버리면 아, 나머지를 가지고 못 다루니까. 또 여러 가지로 시비가 그래. 붙고 귀찮게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좋게 아니, 생각하면 댓글에서도 무죄, 채용 너 무죄였다는 게. 채용 너 빠져라. 채용 너 빠지라고 난리네. 아, 저는 근데 이 성격이 아닌 건 그냥 아닌 거거든. 근데 채용이 너 빠져라. 너가 또 괜히 일 만든다고. 아니, 언니 이렇게 되면 중요한 건 이제 상고를 검찰이 할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예, 이재명 대표 측은 안 할 거잖아요. 아, 네. 무죄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1개월 반 하라 그래. 그냥 아. 1개월 반 안에 어차피 상고 기각될 그러니까 것으로 요 무죄를 보임으로.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음. 이제 대법원이 장난을 칠 수 있는 여지를 항소심에서 봉쇄한 셈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이네요. 해버리면. 네, 그러면 그러면 낮았으니까. 이렇게 박살이 났는데 못할 것 같은데요. 아, 아니, 검찰이 아니, 무조건 해요. 검찰은 무조건 해, 해요. 검찰은. 검찰은요 즉시 한 거 윤석열 건 빼곤 다 해요. 다 해요, 다 알겠습니다. 해요. 예, 네네. 다 합니다. 그것도 무슨 고민도 안 해. 야. 1시간 안에 해 바로. 네. 24만 명이 보고 계시네. 법정에서는 계속 그 판시사항을 낭독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요. 네, 그럼 목도 네. 아프실 텐데 그만하라고 하세요. 네. 성남시는 장기간에 거쳐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중 직무유기 협박이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해 표현했다고 볼 수 있으나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길게 하는 거는 헌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빨리 파면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잡혀가서 수고돼가지고 백령도 바다에 빠지니까 빨리 해라. 어? 알겠습니다. 뭐 아직도 좀 마음이 안 놓이시나 보네. 우리 지금 이게 아이고. 법률위원장님. 마침표를 찍어야 되기 네, 때문에. 법률위원장님. 네, 살다 진짜 이런. 그러면 안 되겠지만 헌재 이거 나왔네요. 아, 뭐가 자꾸 나와? 공직선거법에 구성 요건 해석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라. 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라. 자질 성품 판단에 영향을 준 행위가 아니라면 허위 공표가 아니다. 와. 정치인의 선거 발언은 일정 수준의 해석과 과장이 허용된다. 오. 이거 되게 우리가 중요한 맨날 했던 부분이에요. 말이네. 되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저게 이거 이제 정리해준 거죠. 어. 전에 이재명 대표 대법원 판결에 나왔던 얘기들을 계속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의거해서 네, 하는 네. 얘기잖아요. 예, 질문에 예. 답변한 네, 거라. 우리가 주장했던 그게- 얘기들 다 나오는 얘기들. 네. 지금 마무리하시려고. 이게 매우 중요한. 예, 마무리해야 거예요. 되는데. 마무리해야 돼. 이 낭독이 끝나야 마무리되는 거예요. 저기요.
아니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시청자분들하고 이걸 함께 해야 돼요. 마지막. 함께 해야 돼요? 네. 깐깐하시네 이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마침표 찍어야 된다. 찍어야 돼요? 네. 이분 깐깐하시네. 와.